자, 반갑습니다.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띄어쓰기 관련돼서 강의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보는데 이게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맞춤법의 띄어쓰기 문제는 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뭐냐면 한글 맞춤법 더 많은, 더 훨씬 더 자세한 교재로 설명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맞춤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자세하게 다 쓰여 있는 이 책을 학마다 줄 건데 오늘 강의는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문제에 관련된 자세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선 띄어쓰기 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조명사는 띄어 쓴다, 이것만 나왔단 말이야. 몇 개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건 띄어쓰기에 대한 아마 가장 자세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너희 학교에 언급되는 뭐 20항, 19항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글 맞춤 이 교재, 이거 되게 자세한 교재거든. 보이니? 보이니 막 이렇게 37항.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쓰여 있는 이 교재로 갖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맞춤법 교재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족보 문제에서 맞춤법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항상 이 개념만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 문제 풀면서 많은 문제를 또 함정 파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맞춤법. 변별력은 가장 높다. 자, 그럼 띄어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1항이고 옆에 손필기 같은 거 보이지요? 이건 뭘까 얘들아? 엄청나게 함정 있는 것들 미리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겨우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겠냐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함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또 옆에다 적어놨으니까 같은 손필기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외워주면 좋겠다. 안녕. 선생님 얼굴 볼 필요 없지? 여기 현빈 얼굴 딱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다. 그치? 자, 간다. 시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건 모르는 친구 없습니다. 그죠? 조사는 또 뭐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단어의 개수 셀 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뭡니까? 분리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립성은 없으나 그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걸 단어로 인정해 주는데, 원래 띄어쓰기 제일 원칙은 뭐지 얘들아? 원래 띄어쓰기 제일 원칙은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이게 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 단어니까는 그럼 띄어 써야지. 다만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어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가 원칙이고, 거기에 다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얘만 좀 붙여 쓴다. 그 외에 모든 단어는 다 띄어 쓴다. 그리고 그 모든 단어 띄어 쓴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한글 맞춤법 하기 전에 뭘 배웠습니까? 그래서 품사론을 배운 거죠. 이게 단어와 관련된 단어의 공통된 성질이니까 품사론에서 나왔던 부산지, 관형산지, 이게 어떤 게 품사고 어떤 게 단어인지를 알아야 띄어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사 실력이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인데도 품사론을 배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앞말에 붙여 쓴다니까. 자, 이, 마저, 밖에. 자, 이런 거 별표 친다. 별표 칠게. 꽃, 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사인 줄 알 것이고. 자, 이는 무슨 조사지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니네가 아까 내 품사 얘기했잖아. 조사에 대해서 아니라고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조사 종류 뭐 있죠? 시작. 뭐 있습니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격조사 몇 개? 몇 개? 문장 성문이 몇 개라고 했지? 문장 성문이 주술, 목보, 관부, 독. 몇 개입니까? 문장 성문이 7개. 문장 성문이 7개니까 격조사도 7개지. 왜?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문 만드니까. 문장 성문 7개니까 격조사가 7개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주격조사가 뭐고, 복격조사가 뭐고, 서술격이 뭐고, 관형격이 뭐고, 부사격이 뭐고, 보조사도 뭐고, 막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해 보면 갑자기 또 뭐가 되는 거야? 품사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조사에 대한 이걸 알고 들어와라라고. 그러니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조사 알아? 애들도 껌뻑껌.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알긴 뭘 알아. 이따 테스트 할 거야 니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모르면 품사로 막 빠지는 거야. 이게 맞춤법 하다가 야 조사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품사로.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이건 누가 몰라. 이거 띄어쓰기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그런데 뭐가 조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조사와 전미사와 어미를 구분할 줄 아니? 자, 항상 뭐랬죠, 선생님은? 문법은 개념을 외우는 건 기본, 기초. 너희 학교 선생님 뭐 한다? 개념 확인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개념은 니네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뭘 판다? 땅 판다? 함정 판다. 거기까지 알고 대비하는 친구가 내신 대비하는 거지. 이거 개념 외우는 아이는 중딩계 내신인 거죠. 매번 우리 친구들 잔소리하는 거야. 저기 나한테 어떻게 사기칠 건가까지 알고 대비하는 게 진짜 좋은 거지. 이 개념 외웠어 선생님. 저 됐겠죠? 이거는 아주 순수한 아이인 거야. 세상에 넣어놓기 걔네는 힘들어. 걔네들은 큰 코 다쳐. 큰 코는 선생님 코죠. 난 내 코보다 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붙여 썼어. 자, 얘는 무슨 조사야? 뭐 주격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복격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봐. 이라는 꽃이 만발했다. 아니면 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꽃이 아니다 해놓고 이는 주격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하면 또 어떻게 돼? 맞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잖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건 복격 조사지 이번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복격 조사지. 또 이런 걸로 틀려오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 선생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 알았어요. 해놓고 이거를 주격 조사냐 복격 조사냐 이걸로 공격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게 품서를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꽃 마저 얘는 뭐야 이거는? 보조사. 밖에는 꽃밖에. 얘도 보조사. 에서부터는 뭐죠? 조사가 두 개 다 붙을 수 있다. 에서는 부사격 조사. 의로와 만도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만났고 조사끼리도 붙일 수 있다. 맞니? 자, 2단은 뭐죠? 2단은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계속 품사 이론 같이 가겠습니다. 얘는 보조사. 느는 자, 얘들아. 멀리는 뭐야? 멀리는. 품사 뭐죠? 멀리는? 멀리 갔다. 부사죠? 부사에 는이 붙었습니다. 자, 느는 격조사야, 보조사야? 보조사라고 내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은느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지. 멀리는 가지 마라. 는이라는 주격조사를 이용하여 앞말에 붙여 썼습니다. 안 되는 거죠. 는은 보조사죠. 그래서 격조사 같은 경우는 멀리에 붙지 않습니다. 이거 멀리가 안 돼. 이거 멀리이다 이런 거 안 돼요. 멀리를 격조사 안 붙습니다. 보조사니까 보조사는 보조한 놈이니까 자유분방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희가 개념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함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붙여 썼지요? 됐니? 자, 이 밖에 간다. 이 밖에서 애매한 게 또 뭐냐면 이런 거 있어. 이 밖에가 빨간색 갑니다. 공부를 할 수 밖에. 얘들아 이거 할 수밖에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해, 이거 띄어쓰기 하라고 띄어쓰기 돼야 되는 거지. 수가 뭐니까 의조명사니까. 그 밖에는 뭐야? 밖에는 보조사죠.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밖에 야 띵동 야 피자 왔나 보다 밖에 나가봐라 밖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박이라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죠. 이 밖에와 밖에 나가봐 얘와 얘는 다르지요. 그러니 얘는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붙여쓰기 돼야 되는 거. 요런 띄어쓰기의 함정 문제에 대한 오늘 기본을 얘기할 거니까 적어놨니? 이따 요런 것들 공부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의 종속적 관계란 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얘들아. 종속적 관계 따라오시죠. 뭐라고요? 종속적 관계, 종속적 관계. 이건 뭐냐면 체험 플러스 조사 혹은 어감 플러스 어미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속, 주가 아니라 종이다, 종속됐다. 종속적 관계라는 것은 형태소로 체험과 조사, 어감과 어미. 그래서 조사는 체험과 조사의 종속적인 관계. 이 종속적 관계를 선택지에서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종속적 관계가 뭔지를 외워둬야 된다는 거. 조사는 그것이 결합되는 체험이 지닌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에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문법적 기능.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는 요 예시인 거죠. 조사가 어미 뒤에 붙기도 한다. 어미 뒤에 붙은 게 뭐가 있니? 조사가 어미 뒤에 붙은 거. 꽃이다. 이거 어미죠. 아, 이거 조사인데, 이건 조사인데. 어미 뒤에 붙은 게 뭐가 있어? 여기 없고 여기 나가다 나가면서가 뭐야 이거? 종속적 연결어미. 어미 뒤에도 까지와 도 조사가 두 개 붙었으니 여기는 지금 형식 형태소가 봐봐. 면서까지도 형식 형태소가 총 세 개가 있는 거죠. 한 놈은 어미, 두 놈은 보조사. 그리고 어미 뒤에도 붙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교재가 뭐가 좋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낼 만한 모든 예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학교 교과서는 왜 이런 게 한 줄로 쑥 지나가잖니. 맞지? 근데 이거는 많은 예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라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만이라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입니다. 들어가기 은커녕 는커녕 들어가기 는커녕 여기 잘라야 돼. 는커녕도 조사라는 거 알겠니? 사과하기 이게 뭐야? 들어가기 이 기가 뭐지 이거 얘들아 이거?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소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문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품사론 잔소리 하네. 우리 품사론 또 나중에 하자. 수요일 날 또 품사론 또 아직 덜한 거 하자. 그러니까 왜 자꾸 품사 하는지 알겠어? 뭘 설명을 해도 이게 품사하니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좀 낯설죠?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낯선 거 줄 때 여기는 예시하니까 이걸 외우라는 뜻인 거예요. 설마 너희 교과서에 나온 예시를 시험 문제 내겠냐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건데, 자, 여기 오른쪽 요거 하자. 품사 통용 되게 무섭죠? 품사 통용이 무슨 말이니 얘들아? 모양은 같은 모양인데 품사가 다를 때. 이게 왜 교수가 좋아하겠니 이거? 친구야, 이게 왜 좋아하겠니 이거? 함정파기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품사 통용 문제가 품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제 띄어쓰기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치라는 거 나올 수 있다 얘들아. 만큼 대로 그러면 가치가 이거 별표 친다. 빨간색 간다 이제. 자 너희는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지? 처음이니까 좀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기본기 선생님 조사 앞말에 붙여 쓰고 의점에서 띄우는 거 알거든요. 그거는 교과서에서 끝나는 거고.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이 그거 갖고 어떻게 함정팔 줄 아니? 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야. 지금 선생님이 웬만하면 넣어주잖아. 너희 선생님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측한 것보다 또 다른 걸 공격할 수 있어서 너희는 내가 예측한 걸 주는 것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맞춤법 다른 학교 전국 걸 주었으니 거기서 다시 한번 너희가 습득하길 바란다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치는 얘들아 품사가 격조사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 판별 능력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눈같이라는 건 뭐냐면 와 눈같이 하얘라. 이거는 눈처럼이란 의미가 있을 때는 조사한 거야. 그러면 붙여 쓰는 거야. 다시 뭐뭐처럼 이란 의미가 있을 때는 뭐다? 가치는 조사한 거야. 그러면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거야. 그런데 친구와 같이 이거는 친구처럼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란 의미가 있을 때는 이 가치는 뭐야? 친구와 같이 왔어요. 친구와 같이 공부해요. 이거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부사야. 그러니 띄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거지. 같이 만나면 남학생?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어? 녹음되면 좀 그렇잖아? 네 이름이? 같이란 단어 보면 넌 첫 번째 무슨 품사가 생각나? 조사 생각나잖아. 그럼 너희는 가치를 무조건 붙여 쓰려고 한다고.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 뭐야? 가치는 이럴 때만 붙이는 거고 이럴 때는 띄는 건데 라고 했던 틀렸어. 선생님 가치는 조사니까 붙여 써야 되는데 왜 틀렸다고 그래요? 야 이때는 조사가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지 않나.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 품사의 통용 같은 모양인데 상황에 따라 품사가 달라져요. 그 뭐라고 한다고? 시작 품사 동용. 따라봐 시작 품사 동용이 제일 무섭다. 같은 모양인데 맞니? 그럼 품사 판별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나온다. 처럼일 때는 조사, 함께할 때는 부사니까 띄어쓰기 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어렵다 이거. 백옥 같은 피부. 이거 뭐야? 백옥 같다지. 백옥 같다지 이거는 백옥 같다.
이미 이가 돼. 이거 뭐야 이. 부사와 파생존비사가 됐으니까 부사인 거야. 많다 많이. 갑자기 품사야? 근데 같은 뭐야? 기본형 같다지. 같다는 뭐야? 갖는다가 안 되지. 형용사. 얘는 형용사야. 그래서 띄어 쓴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내겠지 얘들아? 봐라. 백옥 같은 피부 딱 주고 같은은 부사로서 띄어 쓴다. 그럼 띄어 쓰는 거 맞았어. 형용사였던 거야. 친구와 같이 집에 왔어요. 같이는 형용사로서 띄어 쓴다. 띄어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부사지. 눈같이는 눈 띄고 같이 쓰다. 눈같이는 막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야. 자, 가치로 가치라는 조사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지만 함정은 이렇게 판다라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더 어려운 건 뭔지 아니? 같이 아직 안 끝나서 같다, 꿈 같다, 주옥 같다, 목석 같다, 깜쪽 같다. 이거는 서술성이 있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붙여 쓰는 거야 다 이건. 이건 더 어려운 거야. 이건 공무원이야 공무원 여기는. 선생님 꿈 같다면 빼 이것도 띄어쓰게 되잖아요. 꿈 띄고 갔다가 아니라 어머 꿈 같다. 이미 주옥 같다. 한 단어가 돼버린 거야 이거는. 아까 같다는 또 형용사니까는 띄어쓰게 하면서요. 근데 꿈 같다, 주옥 같다, 목석 같다, 깜짝 같다는 한 단어가 뭐가 됐다고요? 한 단어가 됐다. 그러니 이미 붙여 쓴 거다. 이게 가치와 관련된 띄어쓰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좀만 더 갑니다. 자, 만큼 갑니다. 이제 몇 가지 여기와 관련된 함정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만큼은 알지 얘들아. 나만큼 이건 붙여 쓴다라는 거. 의존명사는 노력한 만큼 용언일 때는 띄어 쓴다라는 거. 이것도 결국 품사 통용입니다. 이거. 지금 만큼 보이니 만큼? 만큼을 보조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사야 격조사야? 격조사야 격조사. 당신만큼 할 수 있고 그럼 부사 격조사야. 다시 만큼은 생긴 게 왠지 이가 을을 목적조 이다 이런 건 되게 쉽잖아 격조사 판단하기가. 근데 만큼은 조사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어본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품사론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럼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 뭔지 아니? 품사론 프린트 딱 주고 품사도 살짝 외워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너희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 품사론을 딱 빼고 진짜 맞춤법만 물어볼 건지 그럼 품사와 살짝 섞어서 물어볼지 모른다라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맞춤법은 다 외우는데 품사 이론 몰라서 틀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만 만큼이 생긴 게 보조사같이 생겼어요 이게. 근데 만큼이 조사인지는 알겠지 설마. 이걸 전미사요 어미요 이런 놈 없겠지. 이게 조사인데 보조사같이 생겼다고 이게 지금. 그죠? 그런데 이거는 격조사입니다. 어렵죠? 아니 격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 될 수 있어요. 의존명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나만큼 채할 때 요거는 조사인데 보조사가 아니라 격조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또 무슨 격조사인지 물어볼 거 아니야. 나만큼 생겨라. 용언을 수식하니까 부사격조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해되니? 이게 이제 품사론의 품사 판별 능력이 있는 아이의 능력이란 뜻인 거야. 어쨌든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나는 대명사로서 채어는 명대수니까 대명사니까 붙여 쓴 겁니다. 의존명사 노력한 만큼 노력한 용언이니까 꾸몄으니까 띄어쓰기 한다. 이거 쉽죠? 많이 아는 거야 이거. 마냐 뿐 대로 만큼 맨날 나오는 거야. 야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얘가 진짜 어렵지. 맞니? 나 지금 이거 겨우 1항 했다. 이거 되게 많아 이거 얘들아. 이거 뒤에 쭉쭉 엄청 많아 띄어쓰기 이거. 그 다음 대로도 대로는 보조사야. 그러니까 대로나 만큼이나 똑같이 얘는 법대로 약속대로 채원이가 붙여쓰고 의존명사 예상했던 대로 아는 대로 약간 쉽죠? 그런데 얘는 보조사 얘는 격조사. 근데 만큼은 애들이 보조사로 착각할 경우가 많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자, 오는 군요 군은 어미 뒤에 요라는 보조사 높임이 붙었습니다. 이건 상대 높임법의 해요체지요. 맞니? 어쨌든 이 요라는 보조사도 있다라는 거 들어봤지 얘들아? 기억나니? 상대 높임법 6개 등급 4개, 격식체 4개와 비격식체 2개 등급에서는 주로 종결 어미로 형성된다. 주로. 그 6개 중에 5개는 종결 어미고 하나는 보조사로 만든다 했었죠? 그때의 높임의 보조사가 요. 근데 얘가 갑자기 생뚱하게 왜 나왔지? 띄어쓰기의 조사니까 붙여쓴 거란 뜻인 거죠. 하지만 상대 높임법의 해요체, 비격식체 해요체 얘는 종결어미 요가 아니라 보조사 요고
그것도 상대론필법이며 지금은 띄어쓰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오는 군은 어미 뒤에 보조사가 붙었다. 상당히 깊은 띄어쓰기입니다. 이제야 하나가 끝났네요. 20분 갔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2번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의존명사를 니네가 의존명사를 알고 있니라는 게 함정이겠지. 자, 의존명사라는 건 뭐에 의존한다?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다.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는 다 문장 성분은 뭐다? 다 관형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의존명사는 명사인데 명사는 사과 하늘인 건데 이 생긴 것들이 다 의존명사 같이. 선생님, 만큼 아까 부사격 조사라면서가 아니라 품사통용이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한다라는 거. 일단 기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의존명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그 띄어쓰기 할 때 가끔 지금부터 카톡 할 때 좀 띄어쓰기 좀 신경 쓰고 해봐. 카톡 할 때 이거 붙여쓰기 되게 많아. 선생님 바이트를 아껴야죠. 그따위가 어딨어. 띄어쓰기 해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할 수밖에는 할 띄고 수지만 밖에는 붙이는 거야. 이거 할 띄고 수 띄고 밖에 하는 되게 많아요. 이거 할 띄고 수 띄고 밖에 쓰는 애도 되게 많아요. 수 밖에를 띄고 수 밖에 하는 많습니다. 이것도 학교 내신 함정이었고요. 이거 학교 내신 함정이었습니다. 이거 수 밖에 띄는 애도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밖에가 보조사인지 몰라서. 그다음 자, 먹을 만큼 이때 의존명사. 아는 요 별표 쳤지요. 그러니까 이 별표라는 게 무슨 말이니? 이거 갖고 함정을 팠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뜻인 거겠지. 아는 이를 만났다.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낯선 이를 만났다. 낯선 사람은 의존명사. 그런데 젊은이, 늙은이 이건 아예 합성어가 돼서 한 단어가 됐을 때는 붙여 쓰는 겁니다. 이건 젊은이, 늙은이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젊은하고 또 띄어가지고 이라고 쓰는 사람 경우는 없잖아. 그죠? 이거는 한 단어가 되고 합성어가 된 겁니다. 됐지? 자, 내가 뜻한 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내가 뜻한 바. 이럴 때는 의존명사. 그런데 이제 함정 나갑니다. 어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존명사와 뒤에 나온다 얘들아. 의존명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뭐 끝내도 되는데 의존명사 예시들도 많이 알아놔야 돼요. 자, 근데 의존명사 우리가 항상 뭐 있어? 뭐 것, 수, 만큼 익숙한 의존명사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의존명사가 나왔을 때 틀리는 거죠. 자, 그것도 하나가 있고. 자, 이거 한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는데 어미 니은 바와 구별을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한 바. 일단은 어쨌든 니은 바라는 어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뜻한 바, 뜻한 것을 알겠다. 이렇게 뜻한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자세히. 그러면 이 뜻한 바가 의존명사인 줄 아는 것은 뜻한 것을 알겠다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의존명사인 거야. 근데 공부한 바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럴 때는 공부한 것이 아니잖아. 공부해본 바 이럴 때는 또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바가 의존명사니까 띄어야지 하면 또 함정 빠지는 거야. 이때는 어미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자, 그가 떠난지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떠난지 GGGG 베이비 베이비 이거 뭐야? 뭐가 있어야 돼 여기다? 시간의 의미가 있을 때는 의존명사고 또 이게 어미 얼마나 기쁜지. 선생님 기쁜 띄고 지는 의존명사 아니지. 기쁜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잖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지는 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니은지가 어미다. 시간의 개념이 없잖니. 이렇게 항상 기준을 보고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요런 게 이제 진짜 시험 함정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배우는지 알겠죠? 자, 의존명사는 의미적 독립성 없으나 다른 의존명을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단에 붙여쓰는 띄어쓰는 하는 문제가 논의대상이었지만 문장의 각 단은 띄어쓴다는 대원칙에 따라 띄어쓰는 거래. 독립성이 없어.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게 뭐 저번에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고 했지 선생님이. 서술어의 자릿수 할 때 필수적 부사어는 많이 들어봤죠. 간주하다. 나는 너를 양자로 간주한다. 양자로는 부사어인데 지금은 필수적 부사어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처럼 것 앞에 있는 얘는 관형어지요. 관형어 대 무슨 관형어다? 원래는 필수적 관형어다. 왜? 얘가 없으면 것이 힘이다. 것이 힘이다.
이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얘는 학교 문법을 넘어선 거야. 다시 학교 문법에서는 필수적 부사어까지가 학교 문법입니다. 그래서 필수적 관형어를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내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 대학 때 석사에서 문법 좀 전공했거든 하는 선생님들이 꼭 논란이 됐던 문법을 학교 내신에 내는 그런 현학적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현학적인 학문을 뽐내는 학교 문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문법의 예외를 자랑스럽게 얘기면서 너희들에게 문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변별력을 위하여 내가 대학교 때 참 논란이 있었던 문법 문제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필수적 관형어가 있어 이러면 학교는 필수적 부사어까지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필수적 관형어 그러니까 알아두라는 뜻인 거죠. 근데 저번에 그랬잖아. 왜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접두사는 품사를 안 바꾸다가 학교 문법. 근데 접두사 중에 강마르다 메마르다는 강매는 접두사인데 품사를 바꿨다. 이거 학교 선생님 좋아한다 이런 뜻인 거야. 내가 너무 말 빨리 했나? 아니 지금 의존명사라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라서 필기 안 한 거야. 그거는 내 말은 알아듣는 애만 알아들을 거다 지금 이 말은.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의존명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지요. 원칙 이 뭐야?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쓴다. 원칙 여기에 단 하나 예외가 뭐야? 조사만 좀 허용해 준다. 붙였음을. 그러니 그 의존명사도 이거지. 그럼 저도 붙였을래요 했더니 조사만 예외라니까. 이거 대원칙이고 조사만 허용해 줄 거야. 저도 의존명사가 저도 붙여줄래요. 조사만 허용해 준다니까 이런 뜻인 거야. 의존명사 너도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니까 여기 이 원칙에 따라가자. 그러니까 띄었어라 라고 해서 띄어진 겁니다. 그 다음 자 남자 학생들처럼 그러니까 1, 2, 3, 4가 있거든 얘들아. 이제 하나의 단어의 복수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뤄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아요. 학생들 이거는 뭐야?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전미사야. 그러니까 너희가 전미사인지 어민지 저게 조사인지 저게 격조사인지 저게 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저게 전미사인지 저게 어민지 이 실력이 있어야 이제 띄어쓰기가 되는 거야. 남자들은 복수의 이것도 남자 어미라고 하면 안 되지. 체언이니까 조사라고 하면 들이란 조사는 또 없어. 그러니까 전미사인 거죠. 접두사라고 하면 또 안 돼. 전미사야. 이 전미사는 품사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명사가 명사니까 품사 바꾸지 않은 전미사예요. 이때는 붙여 쓴다 뜻인 거죠. 그런데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하고서 나열되거나 열거하는 구조에서의 그런 따위란 뜻. 쌀, 보리, 콩, 조, 기장, 그런 따위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그런 따위들을 이것들을 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등도 마찬가지다. 들과 등 그런 따위 때는 의존명사가 되니까 띄어 쓰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얘들아. 왜냐면 들이 의존명사인지도 어렵고 들은 네가 본 게 이들밖에 더 있어? 근데 주로 등을 하는데 또 들이라고 하면 또 웃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의존명사고 띄어 써야 된다고 근데 또 얘가 전미사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니? 되게 어렵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여기 보자. 너 따위가 제 딴에는 이 따위가 조사가 아니니까 너하고 붙여 쓴 게 아닌 거야. 의존명사가 띄어 쓴 거야. 제 딴 이런 거 봤니? 의존명사? 그럴 리가 없다. 앉은 채로 먹어. 이건 이채 아니죠? 이거는 잘난 채 할 때 하는 거야. 척 못 본 채 이런 거 뭐뭐 하는 행위. 이채와 이채는 또 달라요. 그리고 들은 척도 안 한다. 가능한 한 기회 이상한 의존명사 써준 겁니다. 너희 선생님이 외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런 의존명사 있었구나라는 거. 낯설은 의존명사 넘어간다. 들 됐니? 그 다음 자 뿐 갑니다. 남자뿐이다 보조사 맞죠? 이런 거 새뿐이다 실력뿐이다 이렇게 항상 체언이 있고 뿐은 이럴 때는 보조사로서의 띄어쓰기니까 붙여쓰기 한 겁니다. 한정의 뜻 새뿐 한정됐죠. 남자뿐이다 여자는 없다 한정됐을 때는 전미사로 다루어 쓰지만 이것도 보조사의 전미사야. 보조사죠. 보조사 뿐은 전미사로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해. 이건 좀 이상해. 여기가 보조사 됐지? 웃을 뿐이다고 했을 때는 따름이라니까 의존명사 이거 맞지? 용언이니까 이런 거 쉽죠. 그런데
뭐뭐 할 뿐더러 뭐 먹을 뿐더러 이럴 때는 뿐더러가 있어. 뿐더러. 뿐더러는 어미야. 어미. 뭐뭐 할 뿐더러 갈 뿐더러 이럴 때는 또 어미. 근데 이거 너무 좀 어려운 공문이야. 공문. 이거 너무 오바야. 오바 하지마. 자 간다. 이제 대로 갑니다. 대로. 법대로 됐지. 약속대로 됐지요. 이건 뭐야? 보조사죠. 보조사. 그와 같이 약속과 같이 법과 같이 보조사니까 붙였습니다만은 아는 대로 약속한 대로 이럴 때 의존명사입니다. 어떻게 됐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앞에 용언이죠. 관용어죠. 같이 됐고 만큼도 마찬가지겠죠. 보조사가 될 수 있고 의존명사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갑니다. 됐니? 자 왼쪽 가보자. 여기 볼래 얘들아? 간, 들, 씨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접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가 있다라는 거야. 어떨 때는 의존명사가 될 수 있고 전미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이 간이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 친척 간에 혈육간 이런 거 있지만 야 혈육간에 그렇게 동거래하면 안 되지. 친척 간에 싸우면 안 되지. 자식 간에 무슨 동거래니. 이때 의존명사야. 그런데 이틀간 외양간 이런 거 아니지. 외양간을 띄울 사람 없지 이건. 그죠? 이틀간 굶었다. 이건 시간이잖아. 이때는 접사야. 그러니까 간이라는 의존명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부부간 내외간 이거는 합성어가 된 거야. 자, 들 의존명사 아까 했었지. 들 의존명사 줄 수 있지. 이거는 될 수 있지. 접사, 전미사. 전미사니까 파생어 된 거죠. 됐니? 씨, 홍길동 씨 의존명사야. 그래서 박씨였다.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홍길동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청화 씨가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낯선 걸 얘기해 준 거야 내가 지금. 간, 들, 씨 추가로 외우자. 의존명사 얘기하는 거야. 됐니? 넘기자. 자,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것만 한정할 때는 보조사입니다. 하지만 자 그거 중요한 떠난 쥐 이것도 시간에 대한 의존명사죠. 그리고 사흘만 이게 시간의 의미가 있을 때는 의존명사다. 그러니까 지랑 비슷한 거 만도 사흘 뛰고 만에 돌아왔다. 하나만 한정일 때는 항상 붙인다. 보조사. 시간의 의미가 있을 때는 띄어 쓴다. 지랑 만과 비슷한 것이다. 온지 시간의 경우 의존명사. 1년만 의존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 6번 요 만도 가보자. 의존명사. 그가 화를 낼 만도하다. 3번 만에 합격했다. 이것도 의존명사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거 지어가자. 지 떠난 쥐 만난 쥐 됐니? 시간의 경감 봤죠? 너희 이건 요거 쥐지는 너희 교과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쥐지. 자 여기 가보자. 연수차 도미한다처럼 뭐뭐 하려고 할 때는 전미사로서 차가 있지만 고향에 갔던 차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고. 이런 것들 그냥 들어만 둬. 너희 학교에서 이거 안 낼 거야. 자 이거 할 수밖에 아까 얘기했죠. 너밖에는 보조사고 명사 밖에는 명사조사 밖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요거 하고자.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 책을 읽는데 요거는 의존명사. 그런데 잘하되 추운데 얘는 어미야. 어미대와 의존명사대미. 시작. 의존명사대와 어미대를 구분한다. 의존명사대와 어미대. 이게 이제 너희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나오면 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자, 그를 만난 쥐 시간이니까 의존명사. 안녕하신지 작은 쥐 이건 어미일 수 있다. 얘들아 어미일 수 있다. 니은지 어미일 수 있다. 그가 먹은 듯 했습니다. 흘러가듯 이거는 어미입니다. 흘러간다 듯.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존명사 느낀 바. 됐죠? 근데 봐봐 이거 많이 나온다. 검토 내가 그걸 검토한 바. 니은 바. 이거는 어미인 거야. 느낀 바 이렇게. 느낀 것을 말해봐라. 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의존명사. 맞니? 검토한 바, 뭐뭐 해본 바. 이건 어미. 봐봐. 의존명사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조사와 의존명사 제일 기초적인 거 한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할 때 이 밑에 나오는 이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이잖니 이제 얘들아 단위성 의존명사인데 이거는 띄어쓰기가 맞긴 맞거든. 여기가. 그런데 너희 학교에
교과서에는 여기 띄어쓰기까지 안 나가는 거야. 띄어쓰기가 원래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고 바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해버리면 원래는 보조용언, 본용언 띄어쓰기도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 있는 띄어쓰기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있는 띄어쓰기를 너희 선생님 내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는 뭐 있어? 교과서는 조사와 붙여쓰고 우점에서 띄어쓴다 해서 내가 좀 어려운 부분만 얘기한 걸로 한강으로 끝낼 테니까 다 해줘? 오버할 수 있어가지고 안 해준다는 뜻인 거야. 띄어쓰기 오버라고 이거는. 니네 교과서 벗어나는 거 싫어하잖아. 이해됐죠? 그래도 여기까지 다 준 거예요. 아, 띄어쓰기가 이런 게 있구나를 알아두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